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네마 영상 스토리 1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고 달려, 내달리고 내달려 14번째 강의, 그리고 마지막 제 시네마 영상 스토리에서 마지막 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오늘도 제 소모임 모자를 쓰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와이셔츠를 좀 입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중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이태규 교수고요. 이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3주 강의와 맞물려 계속 들어갈 건데요. 방송의 영역에 있어서 들어갈 겁니다. 총 14주차 강의에 있어서 12번의 강의는 영화, 그리고 크게 구분을 나눠서 영화에 할당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3주차, 14주차 영역에 있어서는 방송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방송의 영역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3주차 같은 경우에서는 방송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좀 빠른 말투로 여러분들에게 속도감이 좀 더 있게끔 막 말씀을 드리고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그것과 조금 더 확장된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천천히 정상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 강의에서 조금 뭔가 너무 빠르셨다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14주 마지막 현장 제작과 대규모 중계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중계 방송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제작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역할이나 구성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 또한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인데요. 대규모 중계방송.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영어로 쓰였던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빅 리모트 방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계방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녹화 방송과 중계 방송으로 나눌 수 있겠죠. 중계 방송 중에서도 뭐 생방송인지 사전 녹화 방송인지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제작했을 때 중계 방송이라고 하면 대규모 카메라가 한 대 이상, 최소 3대 이상이죠. 최소 이제 방송 현장에서 쓰는 카메라들은 최소 5대 이상의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카메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규모 중계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립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방송에 있어서 10대의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각 한 대들을 독립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전달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중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스튜디오 안에서 중계하는 것 외적으로 현장 제작이니까 밖에 나가서 로케이션 장소나 오픈 세트 장소에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중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계하는 영상을 중계차에서 송신을 해서 방송국에서 일단 받아야겠죠. 거기서 이제 종편을 걸어서 주조종실에서 송출을 내보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하는 방식이 마이크로웨이브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제작물에 대한 전파를 위성으로 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아서 위성에서 받아가지고 방송국에서 받아서 각 가정으로 송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 마이크로웨이브 전달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이라고 하는 건 라이브 리모트고요. 이 옆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황 녹화 방송. 생방송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이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작하는 게 생방송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인터넷 강의도 생방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하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황 녹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방식이 실황 녹화 방송의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주차 강의니까 14주차 강의에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14주차의 이 강의를 진행하지 않잖아요. 이미 사전에 제작된 방식에 있어서 결과물을 뽑아내서 완성품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황 녹화 방송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녹화한 다음에 내보내는 방식이 실황 녹화 방송이고요. 그리고 중계차라고 하는 것은 중계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죠. 중계 트럭, 그래서 리모트 트럭. 중계차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중계를 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고 뭐 다 스위처나 이런 장비들을 다 입력 신호, 수신 신호 다 받아가지고 간이송 수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된 장치, 차가 중계차고요. 즉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턴트 리플레이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여러분들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을 차서 골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골인된 영상을 실황 중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느린 화면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른 각도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계속 보여주죠. 촬영했던 영상들을. 그렇게 재생하는 방식이 즉시 재생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중계를 했을 때 사전에 골 넣는 영상을 찍어 놓을 수 없잖아요. 실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빠르게 편집해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즉시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장치. 자, 그리고 로케이션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식이 이제 로케이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이곳은 중원대학교니까 중원대학교 대운동장 로케이션 현장 중계다라고 하면 중원대학교 대운동장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도면이 있어야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할지, 어디서 공연을 할지, 카메라는 어떻게 배치할지, 중계차는 어디에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다 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스케치를 하는 게 로케이션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 있어서 로케이션에 대한 사전 정보들을 취합하여 도면화하는 방식을 로케이션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필드 프로덕션, 현장 제작이죠. 제가 이번 강의, 저번 강의를 거의 붙여서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전 강의에서 ENG 카메라에 대한 개념을 막 설명을 드리면서 ENG 카메라를 실제 그 모습들을 막 보여드렸죠. 이번 강의에는 EFP 카메라를 실제로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EFP 카메라는 일렉트로닉 필드 프로덕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프로덕션, EFP에 들어가는 필드 프로덕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작되는 방식. 현장 제작 방식이죠. EFP 카메라는 거기 사용하는 카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제작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로케이션,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현장 제작 방식, 필드 프로덕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황 녹화 방송은 생방송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결부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VJ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저널리스트, 그래서 일반 1인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BJ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BJ는 아닙니다. 알파벳 A, B 할 때 BJ는요. BJ는 이제 뭐 SNS 상이나 뭐 이런 데서 유튜브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데서 올리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BJ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VJ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또는 비디오 자키라는 용어도 BJ라고 사용하긴 하는데요. 비디오 자키는 약간 어떤 영상물이나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진행자의 입장이 BJ라고, 비디오 자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비디오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언론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다루고 있는, 언론을 다루고 있는 언론인들을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어떤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요. KBS에서 방영이 되었던 VJ 특공대 같은 거 보셨을 때 그 VJ 약자가 비디오 저널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가서 촬영을 하고 물론 팀을 이뤄서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소규모의 제작진들이 나가서 그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방송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걸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BJ라고 얘기를 하죠. 비디오 저널리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수많은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하나씩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텝, 일을 하는 기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텝에 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캐스트가 있죠. 캐스트는 출연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면에 잡히는 출연자들,
배우들, 특히 이제 뭐 배우들을 중심으로 혹은 진행자들을 중심으로 캐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스태프들은 그 영상을 어떤 제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스텝들을 말하는 거죠. 영화에 있어서 스텝을 말하면서 뭐 여러 가지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화에 있어서의 스튜디오의 그 영화에 있어서의 제작진들을 설명하면서 디렉터와 프로듀서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영화 쪽에서 디렉터라고 하면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라고 하면 제작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송의 영역에 있어서는 PD, 두 번째 보이시는 PD, 프로듀서가 감독의 개념으로, 영화에 생각하면 감독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PD입니다. 그래서 연출자, 감독, 방송에서는 연출자, 감독,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있고요. 그러면 PD 위에 있는 CP는 뭐냐? 여기서 보면 Chief Producer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Chief Producer 같은 경우에는 PD들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PD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PD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PD들의 어떤 편성물들, 결과물들, 그 완성물들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 CP라고 보시면 됩니다. PD들의 수장이죠. 예를 들면 MBC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무한도전, 종영됐지만 무한도전을 만드는 PD가 있죠. 무한도전을 만드는 PD도 있고요. 복면가왕을 만드는 PD도 있을 거고요. KBS에서 1박 2일을 만드는 PD도 있을 거고요. 다 있겠죠. 회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다루고 있지만 그 편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이 PD들을 관장하는 수장이 하나 있겠죠. 대장이 있겠죠. 그 대장을 CP라고 그 편성물들을 다 총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의 개념과 PD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AD입니다. 자, 여기에서 디렉터와 PD에 대해서의 차이점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나머지 용어는 거의 비슷하게 영화 현장에서도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D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어시스턴트 디렉터죠. 그래서 한국말로 풀면 조감독이죠. 조연출. 그래서 PD의 역할을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이 AD. 그래서 A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PD는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그 어떤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들을 전체 다 총괄하는 사람이 PD라고 보면 그 전체적으로 총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관장하는 사람은 A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D만큼 AD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AD, 조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FD, 그래서 플로우 디렉터, 무대 감독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진행하실 때 한번 보시면요. 무대 위로 이렇게 살짝 뛰어 올라오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FD 확률이 많이 있는데요. FD는 이제 현장, 방송을 만들음에 있어서 여기 스태프들은 대부분 카메라를 하시는 분 외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있으신 분 외적으로는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을 하고 기술을 다루고 사인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현장, 실제적으로 무대가 이루어지는 개그 콘서트를 예를 들면 개그 콘서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 중에 FD가 무대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FD, 플로어 디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FD 같은 경우에 개그 콘서트에 잠깐 비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박수 쳐달라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일들이 매일 그 사람의 메인 롤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FD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계 시스템 안에, 시스템 부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콜을 내리는 걸 정확하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F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A라는 게 있습니다. PA는 Production Assistant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를 하시는 카메라 감독들 외적으로,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은 따로 적어놓지 않았지만 카메라 감독 하나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카메라 감독은
DP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DP는요, Director of Photography, 그래서 사진을 담당하는 감독이란 뜻이죠. 한국말로 풀이하면. 그래서 DP라는 용어는 촬영 감독을 얘기합니다. 그런 촬영 감독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중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카메라 한 대에 부착해서 카메라 감독만 하나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간에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 잠깐 내가 화장실을 가야 돼서 이동을 했을 때 이 장비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다든지, 혹은 라인을 꾸려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어떤 보조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PA, Production Assistan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G는 말 그대로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컴퓨터 C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CR은 여러분들이 이 전 강의에서 제가 부조종실에서 VCR 파트를 보여드리면서 녹화기 그리고 플레이 재생기 4대 있고 모니터 4대 있고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플레이, 좀 전에 나왔던 용어에서 인스턴트 플레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혹은 사전에 제작된 영상들을 송출해내시는, 그러니까 중간에 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걸 담당해서 녹화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VCR 플레이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D는 테크니컬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기술 감독이죠. 그래서 기술 감독은 이것도 전 시간에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면, 스튜디오 안에, 부조종실 안에 컨트롤 부스가 있는데, 크게 구분을 지어서 TD는 이제 비디오 쪽을 관장하시는 분을 TD라고 보시면 되고요. LTD는 라이팅, 조명을 담당하시는 조명 기술 감독님, 그리고 ATT는 오디오를 관장하시는 오디오 조명 콘솔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D, LTD, ATD 이렇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굳이 LTD, ATD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뭐 음향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 이런 용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있고, 여기 하나 빠진 거 DP라는 용어, 카메라 감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D, ATD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요. TD는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요. PD 알아놓으시고요. AD 알아놓으시고요. FD 알아놓으시고요. CP 알아놓으시고요. PA 알아놓으시고요. DP 하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안 쓴 것, 실수로 안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냥 틀어놓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요, 나중에 PDF 파일 제가 첨부해서 올려드리는 PDF 파일 봤는데 거기 DP라는 용어 없었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에 제가 다 얘기를 했고 2번, 3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 중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텝들에 대한 용어와 명칭,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뭐 PA나 뭐 AD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롤에 있어서 어떤 보조나 서포팅을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롤을 다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PA는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조력을 한다는데 뭐 조력하시는 분 없어도 메인급이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박 2일 같은 거 제작하러 들어가면요. 근 5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게 돼요. 그럼 그 분들이 전부 다 PD는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PD들도 한 프로그램당 3명, 4명이 붙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계방송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중계 트럭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리모트 트럭이에요. 여러분들 축구 중계 같은 거, 뭐 스포츠 경기가 대부분 이런 중계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스포츠 중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시면 꼭 바깥에 이런 중계차가 서 있죠. 지금 뭐 제가 MBC에서 몸 담았었다고 해서 MBC만 자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MBC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이게 MBC 중계차인데요. 자, 이 중계차 안에 많은 장비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카메라가 무엇이냐? 이 카메라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나중에 밀어놨고 실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EFP 카메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보셨던 ENG 카메라보다 훨씬 규격이 크고 렌즈부도 더 두껍고 장치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 현장에서 제작했을 때 좀 더 적합하고 그 렌즈부의 상충 그 줌 부분이 훨씬 더 광활하고 그리고 저기서 처리할 수 있는 영상 처리 기술도 더 뛰어난 카메라들이 EFP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장 중계, 현장 제작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촬영한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계차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고사를 지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돼지머리가 보이네요. 중계차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들 좀 가늠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계차 이 한 대의 가격이 얼마나 정도 할지? 쌍방향이 아니라 원방향이니까 제가 텀을 잠깐 드리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중계차 한 대에 이 정도 급 들어가면요 80에서 100억 사이 정도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세요? 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그거밖에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기자재들이 집약 응축되어 있는 장치의 이동차가 중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계 트랙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보시면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그 부조정실의 그런 화면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 차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억 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중계차 같은 경우는요,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시속 100km, 120km 막 이렇게 달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계차는 한 60에서 70km 정도로 서행하여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비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있어서 안정성을 꾸리기 위해서 고속으로 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화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취재를 하러 갔는데 저희는 중계를 물리기 위해서 중계차는 출발을 하고 저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취재 차량을 타고 같이 출발을 했죠. 취재 차량은 어쨌든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많은 거리를 좀 더 달려서 지역으로 따지면 대전에서 제 이제 본거지가 대전이었는데 대전에서 더 많은 지역으로 외곽으로 나가서 눈이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중계차가 따라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중계차는 그것보다 한참 미치지 못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중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죠. 중계차가 셋업을 하기 위해서 정지를 했죠. 근데 제가 갔다가 너무 멀리 갔으니까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중계를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간당간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선회를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중계차가 있는 곳까지 열심히 내달려서 와가지고 방송 나가기 한 5분 전 바로 테이블 걸어서 생방송으로 송출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중계차는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후일담으로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때 엄청 재밌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재미있는 거고요. 그때는 엄청 고생 많이 했죠. 고속도로를 막 한 대도 차가 다니지 않고 눈 이만큼씩 쌓이는 도로를 고속도로를 막 횡단해서 막 테이블 전달하고 편집할 시간도 없어서 방송을 내보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